자, 오늘 중요한 주요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백원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백원우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첫 민정비서관을 했죠. 근데 백원우가 강제 수사, 즉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와 다른 차원의 문재인에겐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이 문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서창호 씨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전주지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건 예정돼 있었어요. 왜 예정돼 있냐면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신우석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우석 행정관이 소환 조사 됐죠. 그런데 뭐 일단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만 검찰이 질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찰이 뭘 질문했느냐? 자, 당신은 누구한테 직보를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조국한테 했느냐? 임종석한테 했느냐? 사실 조국과 임종석한테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누구한테 직보를 했느냐? 백원우한테 직보를 합니다. 백원우는 사실 비서관이에요. 민정비서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금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의 친인척 관리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선임행정관한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선임행정관을 뛰어넘어서 바로 백원우한테 직보를 했다. 이건 백원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백원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 백원우는 어떤 자인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선 의원입니다. 예. 국회의원 재선이란 건 초선, 재선, 3선, 4선이 사실 계급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계급장이 없죠. 다 국회의원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수석 비서관으로 예를 들어서 전직 국회의원이 간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급수가 같으니까. 근데 비서관은 1급이에요. 네. 근데 재선 의원이 1급 비서관으로 갔을 때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냐면 백원우야말로 내가 계급을 떼서라도 해야 될 일을 하겠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거고 그 해야 할 일을 완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장면에서 백원우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서 연결식을 갔을 때 예. 갑자기 백원우가 뛰쳐나오면서 어딜 감히 여기에 오느냐라고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랬네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백원우라는 사람을 노무현과 문재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백원우야말로 노무현과 문재인 사람이다. 백원우는 노무현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즉,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수를 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적폐청산에 이 백원우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민정비서관인데 각 부처에 다 지시를 내립니다. 적폐청산 TF를 만들라. 적폐청산 TF 만들라부터 일보를 나뉩니다. 내가 노무현 복수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때려잡을 거야. 라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해? 별동팀을 조직합니다. 네. 이 사람이 별동팀을 조직하는 거 사실 이 직제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인데 거기에 이제 민심반, 친인척반이 있습니다. 친인척반이 원래 별도 팀이 있는데 친인척 팀은 신우석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 역할을 거꾸로 했지만 어쨌든 친인척 관리를 하고 견제를 하는데 이 별동팀을 따로 만듭니다. 삼청동에 따로 만들어서 뭐를 해? 첩보 수집. 공직감찰 첩보 수집. 네. 이건 사실 직제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뭐를 해? 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첩보, 그 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예. 첩보, 그것도 첩보를 만들어서
수사 이첩을 하잖아요. 수사 지시하잖아요. 그러네. 이런 것들을 다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문 씨 일가의 소원 수리. 문 씨 일가가 소원을 하면 백원우가 다 들어줬다. 자, 뭐 첫 번째 문다혜는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문다혜가 뭐 그 태국 가고 뭐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신우석이 백원우한테 직보를 했다. 뭐야? 백원우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총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자, 문 씨가 그러면 누구 소원도 들어줬어요? 문재인 소원도 들어줬죠. 내 30년 지기 친구. 응?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 송철호 당선을 보고 싶다. 그 누가 들어줬습니까? 백원우가 들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별동팀으로 해서 직접 내려보내갖고 이 별동팀의 한 대원이 죽어요. 예. 극단 선택을. 백모 씨죠. 네, 백모 씨. 극단 선택을 하죠. 어찌됐든 그때 뭐 저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이었나 가서 울었잖아요. 그 손을 붙잡고 아마 검찰 수사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검찰 수사관 백재영 수사관이었죠. 네네네. 네. 어찌됐든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이런 일들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일? 자, 이 좌파들이 10년을 굶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서 딱 끝나고 한 10년을 굶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하이에나 때처럼 달려 들어갔고 막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전화해서 나 노빠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백원우가 다 교통 정리를 해요. 이를테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우리들 병원의 그 전 부인 이상호 원장의 전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출판하고 내가 노무현의 친구다,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 이런 식의 책을 냈던 사람. 네. 김수경. 김수경하고 이상호하고 출자를 해서 그 청담동에 무슨 어마어마한 꽤 큰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얽히고 설켜서 우리들 병원이 이상호가 사기친 것처럼 돼요. 그런데 그 여사장이 저기였나 봐. 노빠였나 봐. 네. 직접 청와대에 전화가 와갖고 백원우 바꿔! 뭐야? 근데 그거를 누가 커버해 주냐면 윤국은이 아이고 눈이 왜 이러세요? 하고 이제 그 커버를 해요. 막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민원 접수. 근데 민원 접수를 하는데 백원우 바꿔 하는 건 뭐야? 백원우가 모든 그런 교통 정리에 총 책임을 졌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 문다혜의 태국 이주와 문다혜로 들어가는 검은 돈과 문다혜로 상징되는 문씨 일가의 모든 수상한 그런 흐름들을 전부 백원우는 알고 있다. 그러면 예. 전주지검이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지난 2월 6일에도 백원우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을 때 백원우는 당시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강제 수사 나서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약 지금 8개월이 지난 후에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증거를 그 사이에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주지검이 굉장히 발빠르고 또 체계적으로 스텝을 밟아나가고 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올 1월 문다혜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양이네스, 뭐 유송화,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압수수색을 다 했잖아요. 예. 그때 1월 달입니다. 그게. 그래 2월 달에 이제 문다혜가 그 문자를 날리죠. 이제 표적 수사에 들어간다. 나의 지인들까지 이렇게 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부터 정말 다 불렀어요. 청와대 인사수석부터 모든 부처가 다 연루가 됐거든요. 그리고 백원우도 한번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데 이런 수사는 어떻게 되죠? 이 보고의 어떤 정점들로 체계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우석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키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우석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 신우석이가 뭐 대답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미 신우석과 관련돼서 모든 방증 그러니까 증거 자료들과 증언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우석을 잡는다는 건 백원우를 잡는 게 목표예요. 왜? 백원우가 하나의 플랫폼이었으니까. 물론 거기에 총 책임자라든지 총 설계자는 따로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이게 청와대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의 플랫폼은 당시에 백원우였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원우에 대한 그런 모든 이 증거가 끝났다. 예. 그러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 백원우에게
전주지검이 어떤 소환해서 어떤 조사를 할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신우석 전 행정관 방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우석 전 행정관은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에 깊숙이 관여한 실무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돼 있죠. 사전에 가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태국 이주 과정에 필요한 갖가지 것을 실무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니까요. 그러면 백원우를 불러서 이런 걸 확인을 주로 할까요? 신우석 행정관에게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우석이 그 직무 있잖아요. 신우석이라는 사람의 직무와 예. 어긋나는, 그러니까 직권남용, 다른 어떤 그런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느냐에 대한 그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 일단 그것과 함께 그건 이제 직무상의 직권남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검은 돈이에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환치기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네네. 환치기를 했는데 그 환치기 한 실질적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기동 빌라 구매 비용으로 불법적인 어떤 외환 거래를 경호처 직원이 은을 통해서 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알파부터 G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행보까지 신우석이 다 챙겨줬다라고 좀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우석이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했느냐? 신우석이가 지시를 받지 않고 이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지시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한마디 아까 제가 누락된 게 이겁니다. 사실 백원우는 이상직하고도 친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상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 네. 이상직과의 교유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문재인 동행 캠프에서 시작돼요. 문재인 동행 캠프에서 둘 다 부본부장이야. 근데 둘이 있었던 게 조직이었어요. 조직 부본부장이 백원우였고, 조직 속에서 직능본부 있죠. 예.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이상직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한 부서, 그러니까 한 팀이나 마찬가지야. 그 팀에 이제 여러 가지 넌 직능을 맡아라, 뭐를 맡아라에 세분화됐을 뿐. 그래서 조직본부 안에 보통은 직능본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백원우와 이상직은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교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이 여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타이사젯을 통해서 서창호를 취직시키고 하는 설계를 이상직과 상당히 백원우가 가깝게 상의하고 이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대로 실행을 하고 신우석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백원우는. 예. 그러면 민정비서관의 업무 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는 기구죠. 특별감찰관이 있죠.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고 민정비서관실 내에 친인척 관리팀을 따로 지금 둔 거죠. 앞서 이종건 평론가님 이야기를 해주셨죠.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의 친인척의 동향 그리고 관리를 했으면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경호 인력은 또 태국에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경호처와 어떻게 협의와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항들을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도 백원우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네요. 그렇죠. 백원우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건 그만큼 진술들을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백원우가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백원우한테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과 그다음에 진술들과 증거들을 확보해야만이 백원우한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원우한테 이것 좀 가르쳐 줄래?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가 보도되지 아니한 많은 진술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울산 하명 수사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백원우가 지시하고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밝혀진 어떤 배경에는 그 안에서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김태우 전 그 청와대 행정관이야. 행정관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내부에서 사실상 백원우에 대해서 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자기 독점을 했어요. 모든 어떤 정보도 독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에는 3개의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그런데 각각 그 비서관마다 뭐 내부감찰팀, 임사검증팀, 또 특감팀 다 있는데 이 별동대 팀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이런 다른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할 거,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할 거 다 그 팀들이 있는데 공직 라인들이 있는데 별동대 팀이 이걸 전부 다 관여하고 전부 다 쥐락펴락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난 일하고 싶은데 난 어디다 보고하고 싶은데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저 별동대 팀이 이걸 쥐락펴락하고 그 위에는 백원우가 완전히 왕수석으로 비서관인데 왕수석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다. 이런 내부의 어떤 그런 그 불만들이 충분히 진술로서,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이건 내가 바라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대상은 어떨까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인사 검증을 주요 고유한 업무로 하고 있죠. 민정비서관실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직전에 2018년 2월 3월 그 임명 직전에 2017년 12월에 청와대 비밀회의가 있었죠. 임종석 당시의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비공개 또는 비밀회의가 2017년 12월에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 즉 인사검증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개입했을 백원우가 이 이상직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했을까? 이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실제로 비밀회의에 백원우가 참석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임종석이나 조국이 직접 참석을 했다면 백원우는 뒤로 빠졌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조국은 많은 부분에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 실제로 해봤더니 조국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대요. 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그 실력이 없어서 법률적 그런 정무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업무에 대해서 소외됐대요. 물어봤자 모르고 또 진짜 정무적인 어떤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백원우한테 다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국도 그걸 일을 별로 안 했고 백원우가 모든 실무를 다 담당하고 그 설계를 하고 또 짜여졌기 때문에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조현옥이 회의를 통해서 뭘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마지막으로 추인하는 어떤 과정 이 팀들이 추인하는 과정이었고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라인들이 이상직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제3자 뇌물이든 문재인의 소환과 문재인의 기소에 있어서는 이 회의가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조현옥이 제가 알기에는 몇 가지 진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현옥은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자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총 책임을 또 져야 돼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현옥도 내가 어느 정도에 딱 요만큼만 관여했다라는 정도의 워딩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전주지검이 수사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있죠. 고성규 전 행정관. 현재는 현대자동차 고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6월 초에 현대자동차 고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성규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서창호 씨의 토리게임즈 취업 청탁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죠. 토링게임즈뿐만 아니라 이상직의 타이스타젯
관련된 취업 청탁 문제도 나왔었는데 토리게임즈 여기에 취업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청탁을 했다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진 바 있죠. 그런데 문재인의 사위 전 사위인 서창호 씨가 일했던 토리게임즈에 돈을 빌려준 케이런 벤처스라는 벤처 투자업자가 있었죠. 저희가 한 3주 전에 이걸 집중적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케이런 벤처스의 한국 벤처 투자가 28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창호 씨는 친인척 관리의 중요한 대상이었을 거고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 관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역할도 해왔을 테니까 이 토리게임즈와 관련 있는 케이런 벤처스의 한국 벤처 투자가 280억을 출자한 이게 2018년도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개입을 한 것이 있었거나 주요 동향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고성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 수사의 초점이 당연히 모아질 거라고 보고요. 고성규는 또 하나의 백원우입니다. 백원우와 아까 지금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백원우와 그다음에 고성규와 그다음에 김경수. 어떤 공통점? 노무현과 문재인이 동시에 좋아했던 사람. 동시에 중용한 사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경수는 뭐 아시죠?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의 첫 번째 비서관. 뭐 이렇게 표현되고 뭐 백원우야 지금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행정관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이렇게 비서관으로 일했고 고성규가 그렇게 또 노통이 총애했던 사람이래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영어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갖고 뭐 비서관까지 했는데 자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사만 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올라왔는데 아까 거처가 없는 거야 당분간. 어디서 숙식을 했느냐? 이 고성규 집에서 숙식을 그랬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네요. 웬만한 사이 아니죠? 예. 자기 집에 몇 방을 내주는 사이라면 그만큼 그 전부터 인연이 있지 아니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실 밑에서 같이 일을 해요. 고성규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직에서 그때 보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보좌를 하고 당시부터 문재인과 엄청나게 어쨌든 같은 호흡을 맞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 관계야 다 뭐 알려진 거고 그 다음에 백원우가 그때 당시에도 함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뭐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그다음에 고성규와 백원우가 함께 일을 했고 백원우도 거기서 행정관을 했었으니까. 예. 같은 행정관끼리 그때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고성규는 사라져요. 뭐 때문에 사라지냐면 당시 청와대 최도술 예. 비서관이 SK로부터 돈을 받는데 저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고성규가 최도술한테 야 너 러시아로 가는데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진척이 됐다. 이걸 알려준 혐의로 아마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뭐 수면 아래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토리게임즈를 소개를 시켜줬다. 웬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웬만한 관계가 아닌데 토리게임즈를 소개시켜줬다는 건 그만큼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궁금한 게 가려진 그러니까 이 토리게임즈 때문에 늘 헷갈려하는 게 아니 소개시켜 주려면 좀 유명한 데 소개시켜 주지. 타이스타 jet이 아니라 뭐 대한항공 보내고 토리게임즈가 아니라 넥슨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맨날 좀 쩔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동종업계에서는 좀 하위권 잘 알려지지도 않은 타이스타 jet이 지금 서창호 때문에 알려졌지 뭐 알기나 합니까 우리가 있는지 뭐 3년에 4번 고작 비행기 떴대요. 어쨌든 그런 듣보잡에 왜 취직시켜줬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절친인데 자기 집까지 내줬는데 바로
돈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상한 돈 거래들이 있었다. 말씀하셨듯이 그 토리 게임스에 돈을 빌려준 펀드 벤처 투자 회사가 갑작스럽게 정부의 뭐 한국 벤처 투자, 한국 벤처 투자에 어마어마한 그런 저기로 선정되잖아요. 예. 그 일자리와 관련된 그 국가 세금으로 마련된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백원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백원우는 연루 안 된 곳이 없어요. 정말 연루 안 된 곳이 우리들 병원 뭐 산업은행 출자 의혹 거기서도 드러나요. 백원우가 관련돼 있다. 윤규근 총경의 녹취록에 있어요. 백원우한테 뭐 보고를 했다는 등. 뭐 그다음 김기현 첩보, 그다음에 버닝썬 민간인 사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들인데 전부 가다 보면 백원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지랖 넓게 모든 거에 관여한 왕 수석 중에 수석인데 당연히 토리 게임스가 사실 저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장동에 있어서의 위례. 김만배가 대장동을 크게 한 방 터뜨리는데 그 전에 똑같은 스타일로 위례가 한 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 타이스타jet과 관련돼서 태국을 통해서 좀 국제적으로 돈을 좀 세탁을 하고 검은 돈의 어떤 흐름이 있기 전 바로 토리 게임스에서도 그런 유사한 흐름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된 부분을 좀 백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군요.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벤처투자가 K런 벤처스에 280억 출자를 결정하고 집행할 당시에 한국 벤처투자 대표는 주영철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80억 출자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8년 5월부터 8월경인데요. 주영철 대표는 IT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주영철 대표, 이 한국 벤처투자 대표였던 주영철 대표는 이후에 2019년 3월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경제보좌관. 자, 인사검증이 통상 2달 정도 걸린다는 것을 참고하면 2018년 12월경에 이미 민정비서관실에서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즉 한국 벤처투자가 K런 벤처스에 출자한 지 몇 개월 만에 한국 벤처투자 대표였던 주영철이 청와대 고위직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임명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역할이기도 하고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나설지, 그리고 저는 이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주영철 대표 이 고리를 풀려면 주영철 대표가 어떻게 청와대 경제부장을 오게 됐느냐, 그 과정을 샅샅이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영철이 왜 거기 갔고 그다음에 주영철이 왜 그 직전에 이런 한국 벤처 투자와 관련돼서 K런 벤처스에 출자한 그런 것들을 전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고리가 바로 서창호와 또 연결이 돼야 되고 서창호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K런 벤처스 같은 경우는 만든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펀드 회사인데 아무런 그런 그 실적이 없는 회사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혈세로 조성된 그 펀드를 일자리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운영사로 만들어 줬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딱 주영철이 왜 그 자리에 갔느냐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백원우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원우는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 비서거든요. 네. 그럼 그 일을 맡은 거는 공직기강 비서실이에요. 공직기강 비서실의 내부감찰이나 인사검증팀이 쭉 그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이제 올리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그것을 검증을 하고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아까 제가 별동팀 말씀드렸잖아요. 별동대. 네. 그 별동대가 이것까지 했던 거예요. 공직감찰. 해서 공직감찰은 인사검증까지. 다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으로 온갖 그런 압력을 다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그러니까 아까 문다혜와 관련해서도 백원우가 지금 신우석을 통해서 타이 정착과 그다음에 태국의 모든 어떤 뭐 편의 제공 돌아오는 데 대한 편의 제공 하다못해 임대업의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한 돈 관리 집사처럼 거기에 대한 편의 제공까지 모두 다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 전 토리 게임스에서도 영향을 똑같이 행사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우석을 통해서건 누굴 통해서건 간에 이 토리 이스타젯에 지금 서창화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백원우가 관장을 하려면 주영철을 왜 지금 임명을 했는지까지도 연결이 돼서 지금 밝혀질 수 있는 거겠죠. 예. 자, 백원우 전 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이 되고 전주지검에서 조만간 다시 소환 조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전주지검에서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소환했을 때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수사하게 될지 백원우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깊이 개입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결국 지금 다루는 것만 해도 지금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이 케이러 벤처스와 관련된 한국 벤처 투자와 관련된 주영철 대표와 관련된 검증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지금 백원우 비서관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초점이 맞춰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일개 그냥 비서관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는 데 있어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재인으로 보면 문재인의 아킬레스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지요. 아까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문재인 일가의 소원 수리반. 네. 소원을 들어줘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 진이었다. 문재인의 진이었다. 즉 내가 두 단계나 하향하면서까지 재선 의원인데 비서관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 뭐 칼날 휘두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또다시 노무현과 같이 되지는 않게 만들어 줄게 내가 문재인을 온갖 것들을 다 내가 성공적으로 안 알려지게 해줄게. 이게 이제 목표처럼 느껴져요. 안 그랬다면 아니 그렇게까지 하향하면서까지 이렇게 온갖 정말 그런 이 비리와 비위를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실행해주는 다죠. 다 하명수사 울산시장 하명수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재수 무마 사건부터 권인선 사건이라든지 이런 우리들 병원이야 사실 그렇죠.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어떤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설거지부터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앞서 수사에서 백원우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앞서 사건들 이미 재판도 받고 했는데 백원우가 진짜 제대로 형을 받은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문다혜 건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그야말로 성격이 진짜 다르다. 일단 대통령 일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대통령이 딴 것들은 사실 대통령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부인과 그 다음에 문다혜와의 돈거래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백원우를 제대로 잡으면 사실 나머지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임종석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백원우 전 비서관 강제수사 돌입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먼저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